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직업상담 일반 이론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또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그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연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 일반 이 상담 이론이 이 전체 직업 상담학 쪽에서는 양도 많고 또 내용도 조금 심오하다 그래야 되나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낯설긴 하죠. 전공하신 분들이야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학부나 또 이런 데서 크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용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낯설음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 개념 하나하나 설명 들으면 이것도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연이어서 공부할 내용은 교재위치 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38페이지 자아방어 기제입니다. 자아방어 기제. 우리가 좀 영어로 얘기하면 에고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굳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자아방어 기제라고 하는 용어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아방어 기제는 특히 이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의 이 자아방어 기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에 불안 세 가지가 있었죠. 현실적 불안, 신경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이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무의식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불안이라고요? 공부 좀 이제 복습하신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올 텐데 바로 신경증적 불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증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개념은 잡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은 언제나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지만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 적개심, 원한, 좌절감 등의 여러 요인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충동들을 타협시키고 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자아가 불안에 대응하고 대처함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책략이다. 심리적 책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긴장이라든가 갈등 요소, 스트레스의 원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심리적 불안정성이 찾아오겠죠. 이러한 불안정성을 대처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심리적 책략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속임수 같은 거겠죠. 이러한 심리적인 책략을 우리는 자아방어기제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하나 멋있게 탁 잡아 놓으시고 그럼 이러한 자아방어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굉장히 많죠. 프로이트 시대에도 프로이트 자체가 자아방어기제라고 해서 20개 이상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도 있지만 또 그 이후로 네오 프로이디안,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어떤 그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프로이트와 조금 좀 대립되는 대립각을 세운 이론가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그런 기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이트의 시대에 만들어진 이러한 자아방어 기제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무의식적인 정신기제로서 까먹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어떤 더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그 생각이 자기의 어떤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고 생각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체를 까먹거나 아니면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심리적 책략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까먹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부가 그죠? 매일 티격태격 싸우지만 이웃에 누가 찾아온다든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오히려 서로 굉장히 다정한 척 부부간의 애가 그 어떤 부부애가 굉장히 돈독한 것처럼
일부러 과도한 행동을 한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남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들키기 싫다라고 하는 그 불안을 방어하고 그것을 구성해내기 위한 심리적 책략을 우리 또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태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첫째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이 둘째에게 가버리죠. 그러므로서 첫째가 자기한테 다 쏠렸던 사랑을 둘째에게 뺏겼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큰 놈이 다시 막 접바는 행동을 한다든가 옹알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부모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통 태행이라고 그러는데 뭐 얼마든지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자아방어 기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시예요. 동일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무엇인가를 닮아서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을 말한다 라고 해서 어떤 뭐 성적 충동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어떤 여자가 그것을 뭐예요? 실생활에서 그걸 나타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욕구를 자기도 모르게 표출하고 싶은 어떤 그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화려한 스크린 속에 영화 배우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러한 성적 욕망을 어떤 해소한다거나 표현하는 이러한 자아 방어 기제를 우리가 동일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아 방어 기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 내용은 자아 방어 기제 중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에 나오는 자아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예를 든 것이 바로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 아마 여러분들 뭐 이거는 또 자아 방어 기제에 대해서 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또 합리화 기제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합리화 기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자아 방어 기제로서 우리가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심리 아니면은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아쉬움을 그대로 다 드러내보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가치를 폄하시킴으로 해서 달성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뭐 나옵니다만은 세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유행만 얘기하면 시험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마 심포도 뭐 단포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산에서 이제 열매를 따 먹는데 낮은 것은 먹었지만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점핑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럴 때 내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내게 못 돼요.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 여우가 아마 저 포도 실 거야. 맛이 없을 거야. 썩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자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안도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희석시켜버리는 이러한 기제를 합리화라고 합니다. 뭐 시험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오빠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남성으로서 매력을 느끼지만 오빠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빠와 비슷한 사람을 자기 어떤 연인으로 오빠를 대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치, 전이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원래 전치와 전이는 조금 다른데 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에서는 전치와 전이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가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뭐 이거 사실 잘못된 건데 뭐 국가시험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치와 전이는 산업인력공단 시험만큼은 거의 같이 나와요.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적절한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전치, 전이 뭐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치 같은 경우는 치사하다는 거예요. 치사하다.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전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 집에서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자기 어떤 안 좋은 감정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부하 직원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는 또 그 기분에서 해방돼 버리는 이게 전치입니다. 전위는 약간 다르죠. 어떤 에너지를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전위 전치 그 단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위는 뭐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를 운동으로 하거나 학문에 몰입하거나 이런 걸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청소년 성장기 때 보면 뭐 어떤 뭐 몽정기라는 영화인가요? 그런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왜 중학생이 뭐 이쁜 여선생이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 막 몸을 비비 막 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약간의 어떤 성적 리비도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막 철봉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면서 막 참는 아주 그런 좀 재미난 코믹한 장면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이는 그런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를 뭐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학문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어떤 면에서 또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풍만한 아이일 수도 있다. 운동 잘하는 친구가 성적 리비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아 방어 기제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는 분이 참 별걸 다 생각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투사가 있어요, 투사. 투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젝터 탁 쏴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그 뭐 남자와의 어떤 진한 사랑, 어떤 그 아주 강력한 남자로부터의 어떤 남자와의 어떤 그 강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면 뭐라고요? 어떤 정숙한 여인으로서 평가 못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거꾸로 얘기하죠.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다 늑대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는 남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오히려 내면에는 그러한 욕망이 더 크게 작동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가서 뭐 나머지 분들 여러분도 크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많이 뭐 나오는 것 중에를 또 골라서 보면 그 14번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아래쪽 출신이라 이 성자하고 이 성자하고 잘 구분을 못해서 발음을 잘 못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분들이 다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뭐 저의 얘기예요. 저는 제 발음 구조의 한계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나요?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가들은 이 성화를 뭐냐면 직업 선택의 어떤 뭐랄까 원인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릴 때 풀지 못한 욕구가 나중에 직업적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직업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막 폭력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아이가 어릴 때 폭력을 쓰면 부모님한테 야단맞거나 주변으로부터 야단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적 성향을 어릴 때 내보이지 못하고 무의식 속으로 막 밀어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20세 때 돼가지고 그 폭력적 성향을 뭐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뭐 길거리에서 싸우는데 써버리면 조폭이 될 것이고 링 위에서 싸우는 권투 선수가 되거나 요즘 뭐 뭔가 여러분 UFC인가요? 왜 그죠? 이게 격투기 그런 곳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뭐 효도르라든가 우리가 유명한 뭐 이런 UFC 그 선수들 있죠. 이 친구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폭력적 아이들이었던 거죠. 폭력적 아이가 성화라고 하는 자아 방어 기제를 통해서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이란 자아 방어 기제의 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약간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의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리 같은 게 있어요. 우리 해리는 일반 이렇게 이격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냐면 뭐 이중인격, 몽병, 정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그 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내면화가 있습니다. 내면화. 인트로젝션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미워하는 감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 내면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학적으로 자기를 미워해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내면화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또 신체화 전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체화도 굉장히 재미있는 자아 방어 기제죠. 여러분들 뭐 상상 임신 같은 거 들어보셨죠? 상상 임신은 진짜로 배가 불러온대요. 배도 불러오고 그런 겁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군대 가기 싫은 친구가 입대 전날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진짜로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나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래요? 저는 제 친구가 평수 넓은 아파트 이사 갔다 얘기 들으니까 약간 배가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신체학, 이것도 자아방어기제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0분에 나오는 지성화, 주지화.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화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책에 나온 원어는 이런 겁니다. intellectualization. 이게 뭐냐면은 똑똑한 척 해버리거나 아주 자기가 인텔릭한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교수 사회 같은 데가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저도 뭐 늘 뭐 교수들과 같이 점심도 먹고 이렇게 늘 생활을 같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수,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층이라든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역시 뭐 성적 욕구라든가 또 욕망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어떤 한 장면을 좀 해보자고요. 교수 3명이 밥 먹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어떤 이쁜 뭐 여자분이 쓱 지나갑니다. 여학생이 지나가든 뭐 아름다운 기부인이 지나가든 그 보는데 뭐 이제 교수 한 분이 야, 저 여자 되게 뭐 세련됐는데 아주 뭐 여자가 뭐 어떻게 하다 그 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표현을 좀 걸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교수는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느꼈어요. 강렬한 어떤 그런 섹스 어필을 느꼈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이, 사람이 참 그 주책 없이 말이야. 그 교수라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아이 뭐 김 교수는 안 그래? 그리고 김 교수라는 사람은 야, 나는 뭐 이미 다 그런 거 다 초월했다. 응? 그리고 배운 사람은 저런 장면 봐도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나 어떤 행위하학적인 욕망에 대해서 자기는 지적으로 이미 극복을 했다라는 투의 그런 어투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지성화 또는 주지화라고 합니다. 이 개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어기제가 끝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리비도의 위치에 따른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 교재 41페이지 보는 것처럼 리비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뭐 성적 충동 에너지입니다. 이 충동 에너지가 5단계에 걸쳐서 발달된다는 거죠. 뭐 내용적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할 때 더 배우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이런 겁니다. 구강기 시절에, 그러니까 모든 리비도가 구강기에 있다라는 거죠. 갓난쟁이가 태어나자마자 뭘 주면 항상 입에 가서 막 이렇게 빨고 입에서 물죠. 이건 리비도가 입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항문기입니다. 그 리비도가 항문에 가 있는 거죠. 항문에 있으면서 배변의 어떤 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똥오줌 잘 가리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칭찬을 받음으로 해서 사회적 승인을 받는, 사회적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시기에 성격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다음 남근기 또는 성기기라고 해서 성기에 리비도가 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자각 증세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남근기 때에는 오디푸스 콤플렉스, 여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생겨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잠복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6세 정도 되는데 이때는 자기의 성적 어떤 특징을 감추고 있는 거죠. 잠시 억누르고 있다가 생식기,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쯤 자신만의 어떤 성 정체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입술에 있다가 항문에 있다가 남근기, 너는 성기기에 있다가 잠복되었다가 생식기 전반에 탑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리비도의 위치에 따른 성격 발달 이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신육종 상담 이론에 이제 뭐 자아방어 기제라든가 성격 발달 이론을 배웠다면 상담의 목표와 절차 또는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목표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격 구조를 개선하는데 또 재형성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면 기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신요통 상담 이론의 기법은 크게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자유연상, 그 다음에 꿈의 분석, 그 다음에 전이, 저항, 해석,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눕니다. 그 뒤로 이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버텨주기라든가 훈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자유연상이죠. 자유연상은 뭐냐면, 단어연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담자에게 어떤 거의 최면 상태, 반의식 상태를 만들어 놓고 떠오르는 단어들이나 어릴 때 경험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어서 상담자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전이받아서 재해석을 해주는,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자유연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은 역시 내담자가 꿈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성격적인 내용이라든가 풀지 못한 무의식의 욕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고요. 전입니다. 전이는 말 그대로 내담자의 생각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상담자에게 전이시켜 주는 거죠. 전이받아서 상담자를 거기서 평가하고 해석해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저항입니다. 레지스탕스라고 해서 무의식 세계로 인도했을 때 간간히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내적인 수치심, 또는 비록 상담 중이긴 하지만 자기는 결코 말하고 싶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끌어안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저항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제가 밑에 그 박스 위에 거 말고, 위에는 역전이의 발생이고 그 밑에 있는 박스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 해석의 의미는, 요거 여러분들을 형광펜으로 줄 쫙쫙 끄시기 바랍니다.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 해석이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는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을 바로 해석적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새로운 각도의 어떤 대안이라든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다시 말해서 이 내담자의 어떤 진술 내용 중에서 그것과 좀 달리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까지도 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요. 기왕에 그 박스 안에 걸 봤으니까 그 44페이지 위에 있는 역전이의 발생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건데요. 역전입니다. 그래서 상담 도중에 사실은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을 상담자에게 전달하는 건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전달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나면 상담자의 감정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담자를 공격한다거나 내담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좋은 감정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1차에서는 요 정도만 개념 알으시면 돼요. 내담자의 어떤 진술 내용에 또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들여다보는 순간 상담자가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어떤 행동적인 원인을 거기서 찾아버려가지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격적으로 대하든가 아니면은 필요 이상으로 더 좋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최신 기법으로 여러분들 45페이지 보면은 버텨주기, 홀딩이라고 하는 게 꼭 간직하게 있다. 이거 여러분 좀 참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그 첫 번째 박스의 훈습,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시 행간표현 할 것이고요. 훈습이란 내담자의 통찰을 변화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탐색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아주 깊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덕도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학습법을 우리는 훈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적이지만 또 점진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저항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내용들이 뭔가를 파악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박스의 내용에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의 특징,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것도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프로이트 학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신프로이트 학파는 일단 여러분들 양이 많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봅시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일반적으로 사회 심리학적 발달 8단계를 언급한 사람이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서 5번째에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 에릭슨 내용 나오죠. 그래서 가부터 아까지 8단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1차 대비는 끝입니다. 나에 나오는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이 융이라는 사람의 내용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약간의 프로이트와는 좀 달리 갑니다. 프로이트는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구가 무의식 세계에 잠겨 있다고 얘기한 반면에 이 융은 물론 개인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집단적 무의식의 요소들이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4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반가로 3번에 보면 집단 무의식 나오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꼭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꿈, 그 다음 또 그 모델 전체 어떤 지역사회나 그 나라에 만연돼 있는 전설이나 또는 모두가 학습되어 있는 신화, 민요, 종교적인 경험, 어떤 전통,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의 무의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한 장 넘기시면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한 무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5개가 있는데 바로 5개의 주요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스타프 융이 얘기한 거예요. 애니마, 아니무스, 페르조나, 섀도우, 셀프, 자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의 여성성의 요인은 애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의 여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어떤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집단, 여성이라고 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개인인 남성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애니마고,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여장부 같은 경우죠. 여장부.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무스가 강하게 작동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5개가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들러 개인심리학도 굉장히 큰 내용이니까 따로 배우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카렌 호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카렌 호나이라는 분은 역시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많지 않는 여성 제자로서 여러분들 이분과 관련해서는 4가지의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추종형이라든가 공격형이라든가 고립형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성격 특성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종형, 공격형, 고립형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유형으로 기본적 성격 특성을 나눈 학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1차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의 대가인 프로이트와 또 그의 제자인 융 또는 카렌 호나이 또는 에릭 에릭슨 이런 분들의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째 시간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어때요? 공부하는 게 이제 슬슬 재밌어지나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